잇몸에 칫솔이 낀 것 같아요. 이것도 빼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김은희입니다. 오늘의 질문인데요. 잇몸에 끼인 칫솔모 제거 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진료일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진료들이 많아요. 오늘의 주제 바로 진찰료입니다. 다른 말로 기본 진료비라고도 하죠. 기본 진료가 진찰료는요. 외래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진료비를 의미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검진만 했다고 하죠. 검진만 했을 경우에 산정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비급여에 이어지는 진료는 아니고요. 환자분이 어떠한 질병으로 내원을 하셨을 때 원장님이 눈으로도 보고 만져도 보고 아니면 이렇게 두들겨도 보시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찰료는 크게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는 아니고요. 병원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럼 초진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초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진료 의사에게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신 환자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오셨던 환자분이다 하더라도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해서 오신 분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재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지금 어떠한 진료로 인해서 꾸준하게 내원을 하시는 분을 의미를 하겠죠.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은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얘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후에 오면 초진, 그리고 30일 이내에 오면 재진으로 분류를 합니다. 치료가 끝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도 그렇고요. 아니면 충전치료도 그렇죠.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간 충전이 끝나면 그 치료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충전치료도 충전을 다 완료를 하고 거기를 다듬어주면 그 치료가 끝났다라고 의미를 하죠. 이렇게 치료의 끝이 명확한 경우, 신경치료나 충전치료 같은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날 아니면 투약이 끝난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이 되는 거고요. 30일 이후에 내원을 하면은 초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잇몸 치료 하시는 경우 있죠. 우리 치주 치료 하는 거, 그리고 턱관절 질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성 질환, 그러니까 만성으로 염증이 있는 질환들은 그게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진과 재진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내원을 했고 다시 잇몸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진이 되는 거고요. 90일 이후에 내원을 하셔서 다시 잇몸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초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끝이 명확한지 아니면 불분명한지에 따라서 30일 혹은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략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셔서 구강 검사만 하셨어요. 국가 구강검진이랑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구강검진이 아니라 환자분께서 어디가 조금 불편해서 여기 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 지금 충치가 있는 것 같은데 충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나 다른 거 없이, 다른 치료 없이 정말 검진만 하신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얼음 같은 거 대서 아이스 반응 체크하는 거, 입이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개폐구 검사라든지 구강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만 세운 경우에도 진찰료, 기본 진료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갑자기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랑니 주변의 잇몸 통증으로 내원하셨다든지 다른 진료는 하진 않고
간단하게 H2O2나 식염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소독을 한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소독만 하고 처방만 받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 진료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내염 생겼을 때 알보칠 같은 거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처방전만, 환자분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처방만 주세요 해서 원장님께서 검진하시고 처방만 주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기본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이나 아니면 구강 캔디다증을 어떤 처치를 간단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도 기본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검진만 했을 때나 아니면 간단한 연조직 처치가 잇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른 볼 점막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연조직 처치만 했을 경우에는 기본 진료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되실 게 있으세요. 비급여 진료를 위한 체크는 기본 진료로 산정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체크를 했다. 아니면 교정을 매달 월마다 한 번씩 오시잖아요. 이런 월 체크 같은 경우 이것도 기본 진료비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진료를 위한 체크이기 때문에 얘는 비급여 진료이지 기본 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양치하다가 그런 잇몸에 낀 칫솔모를 빼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보험 청구가 가능하냐? 여러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기본 진찰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실 게 있으세요. 기본 진료 했으니까 그냥 기본 진료만 딱 하고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차팅에 왜 우리가 기본 진료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꼼꼼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 초진인지 재진인지도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 칫솔모가 깼는데 안 빠져요 라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구강검진, 기본 진료비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병은 뭘로 해야 될까? 해당하는 상병을 클릭해서 쓰시면 되시는데 지금 칫솔모가 낀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경우는 생선가시가 잇몸이나 아니면 목 주변에 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입에 이물이라는 상병, 그러니까 입 안에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왔다는 상병을 쓰시면 되는데요. T18.0이라는 상병을 사용을 하시고 이때 또 꼭 해주셔야 되시는 거, 내역 설명까지 반드시 달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분께서 처음 오셨어요. 우리 병원에 처음으로 오셨으면 초진이 되는 거지만 계속 내원해서 치료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재진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병과 내역 설명 달아주시는 것도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니 주변에 잇몸이 부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검진 후 발치하시기로 하셨고 우선 소독만 하고 약 처방만 도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청구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기본 진료비로 청구가 가능하시고 해당하는 상병, 급성 치관주의염이죠. 갑자기 잇몸이 확 부어서 오셨기 때문에 급성 치관주의염 아니면 다른 상병도 괜찮습니다. 만성 치관주의염이라든지 해당하는 상병을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랑니 주변에 잇몸 염증으로 내원하셔서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 처방했습니다. 라는 내역 설명을 같이 달아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이게 청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트에도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분께서 어떤 CC로 내원을 하셨느냐?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부었고 통증도 있다는 CC로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부종도 있고 출혈도 있고요. 고름도 나온대요. 투약하고 이후에 사랑니 발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플랜까지 세워졌어요. 구강검진이라는 걸 차팅을 하시고 해당하는 상병이라든지 내역 설명 같이 달아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 진료만 청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당하는 그 CC 원장님께서 진단하신 거, 진료한 내용, 처방했으면 처방까지 꼼꼼하게 차트도 기록하고 청구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검진과 치료 상담만 하고 가셨습니다. 임플란트 상담만 하셨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임플란트는 비급여 진료죠. 그럼 비급여 진료 때문에 내원하셨으니까 검진비는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본 진료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한다라는 건 어떤 질병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원장님께서 검진을 하셨고 진단을 내리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꼼꼼한 차팅과 내역 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진만 했거나 아니면 간단한 연조직 처치만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찰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진료에 이어지는 진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상병명과 내역 설명을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되시고 차트에도 검진한 내용과 처치 내용이 꼭 기록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일률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검진만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고 꼼꼼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레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엑스레이를 청구하시면 진료비만 청구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청구를 하실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청구하시는 거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는 거지 왔으니까 무조건 기본 진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해당하는 진료를 청구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일률적인 게 아니라 해당하는 진료와 그리고 원장님의 진단에 맞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